저희가 한 2주 잠시 휴식기를 갖는 동안에 네. 상전벽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얼마까지 떨어졌죠? 아주 안 좋을 때면 2,300, 400까지 떨어졌죠. 야. 윤석열이가 다 말아먹은 경제. 예.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나 팔레스타인보다도 우리나라 주가 수익률이 낮아서 네. 전 세계 꼴등이었어요. 예. 윤석열 때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20여일 만에 현재 기준으로요. 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국가 증시. 근데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 있는 것처럼 네. 장이 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42개 주요 지수 중에서 우리가 1등이에요. 전 세계 꼴등에서 전 세계 1등까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주 사이에.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재명표 이 경제에 네. 이 어마어마한 기대감, 이 네. 코스피 3,100 터치, 3,100 시대. 오늘은 조금 조정을 조정이야 받는 뭐 것 같습니다만. 일어나죠 항상.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금 깊게 한번 다뤄보고. 네. 근데 이제 다루기 전에 예. 제 유튜브나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예. 근데 연락 온 것 중에서 예. 저 김영민 TV에서 쭉 하시는 말씀 듣고 예.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골라서 투자했는데 예.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어허. 1년간 번 돈보다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네. 김영민 TV랑 저한테도 네. 슈퍼챗 등등등으로 기부하시겠다 이런 독자님이 있었는데 가만 있자. 오늘 슈퍼챗 들어온 게 있나? 그 댓글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른 코스피 상황을 맞이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장중 3,100을 예. 넘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그래서 3,100 정도면은 사실은 3년 거의 9개월 만에 올라간 최고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고객들의 예탁금도 3년 4개월 만에 일단은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 활발한 이 투심 이런 현상으로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오고 있다. 예, 그러면 왜 올랐나? 음. 이 요인을 한번 좀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세 가지 배경, 그로 인한 한 가지 결과 이렇게 일단 먼저 좀 추려서 항상 설명드려요. 네. 세 가지 배경. 첫 번째 배경은 상법 개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이제 그 동안은 사실 지배주주, 네. 그 경영자, 네. 재벌을 위한 상법 구조였다면은 그렇죠. 고치려는 상법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고치려는 상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주에게 그렇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라 이런 바로 내용이잖아요. 그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법 하나 바꾸는데 무슨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뭐 법조문 한 줄, 단어 몇 개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시장은 쉽게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네. 또 축구를 하려고 하면 축구가 안 되는 흙바닥이에요. 돌뿌리가 막 발에 채이는 경기장이었습니다. 네. 이래놓고 여기 와서 경기 좀 해봐라고 하면 누가 경기 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예, 그러니까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흙불이 다 걷어내고 네. 거기다가 쫙 그 손흥민이 경기하는 경기장처럼 매끈한 잔디를 쫙 깔아놔야 그 다음에 뭐 경기가 되든 마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이번 상법 개정 조치는 시장이 엉망진창이었던 것을 경기가 가능한 수준의 경기장으로 만드는 거니까 단순히 조문 하나가 네.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예. 일단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제 게임이 될 만하겠네라고 네.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경기장을 예쁘게 만들어도 우리가 지면 소용없잖아요. 게임을 했는데 그럼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장을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와서 경기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네. 조치. 두 가지. 이거 뭐냐? 밸류업 조치입니다. 밸류업. 예. 하나는 아까 얘기한 건 상법 개정, 네. 두 번째는 밸류업 조치. 네. 상법 개정은 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럼 구체적인 밸류업 조치는 뭔데? 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저 PBR 주식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 말이 어렵습니다. 예. 저 PBR.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김용민 TV를 사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면 이거 전 재산이 뭡니까? 그러면 예. 저희가 건물이 얼마 있고요, 뭐 예. 카메라가 얼마 있고 예. 예금이 얼마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예. 100만 원입니다. 예. 줬소. 그럼 내가 이거를 100만 원으로 사고 이걸 주식으로 만들겠소.
그러면 요 주식은 이 100만 원과 현재는 1대1이죠. 네. 이걸 전부 다 사고 이걸 하나의 주식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게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와 주가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이 정상입니다. 100만 원어치 총 자산을 사서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발행했으면 이게 1대1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PBR은 0.8이에요. 이상한 거죠. 예. 이 재산의 합이 100만 원인데 주가가 80만 원이에요. 왜 정상적인 재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거는 뭔가 디스카운트를 누르고 있기 때문 아니냐. 그렇죠. 예. 이거를 1로 만들어라. 1 안 되는 애들은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 예. 이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의 PBR이 그래서 0.8인데 예. 1로 만들면 그게 코스피 3000이에요. 3000이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출발선이에요. 네. 여태까지는 출발이 아니고 출발선에서 저 한참 뒤에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표 공약 중에 핵심 PBR 정상화 딱 얘기하니까 바로 3천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아, 그 한마디에. 그 수치가 그겁니다. 그 한마디에. 예.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저 PBR은 퇴출시키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배당을 활성화하겠다. 아, 요것도 커요. 그렇죠. 배당 활성화. 그동안은 사실은 아무리 회사가 흑자가 나고 이익을 많이 남겨도 배당을 안 주면 그 내가 만져보질 못하는 이익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내가 주주가 돼서 회사 성공을 했으면 1년에 얼마라도 뭐 3% 4% 5%라도 배당을 해줘야 그 배당 이익으로 사실은 투자의 보람도 찾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이익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왜 배당을 안 줬냐? 이재용이 정의선이 뭐 최태원이 이런 사람들이 내가 내 회사로 만들어서 번 돈을 왜 내가 일반 개미들한테 나눠줘? 아, 그렇죠. 이런 의미로 저건 남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 쟁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야 왜 나한테 배당 안 하냐? 이제는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높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동안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어도 2% 3% 받아도 사실 이게 큰 수익은 안 되지만 그 작은 예금이자 때문에라도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배당만 하면은요 은행 이자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배당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배당 이익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 시장을 좋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 PBR 퇴출, 배당주를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결국에는 주식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면 이기는 게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조치. 네. 그래서 상법 개정 하나, 그다음에 밸류업 조치들 여기 이제 다양한 조치들이 이 강구될 것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표 다양한 정책 테마가 있습니다. 정책 테마. 예. 아.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에 10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했어요. 예. 네. 그럼 그 100조가 어느 기업에게는가 또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뿌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다양한 생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테마를 받는 수혜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시장에서 그런 테마를 받는 수혜주들을 지금 현재 미리 사면서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당장 네이버, 카카오 생각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예. 네이버 쪽에 좀 더 가중치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AI 본부장 하정우, 예, 그렇죠. 네이버 출신 아닙니까? 네이버 출신이고요. 예, 또 네이버 출신 한 분이 또 중기청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네이버가 네. 지금 2명의 장관급을 배출하게 됐죠. 네.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테마거든요. 이게 AI 100조를 넣겠다는 테마. 네, 네. 그러면 정책 테마가 이거 하나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테마가 또 있죠.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겠다. 서해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고압 송전망을 통해서 수도권이라든지 각종 공장 단지로 직접적으로 배송을 완료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네. 건데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부터 네. 에너지 고속도로 그냥 입만 열면은 그렇죠. 노래를 불렀어요.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체감을 못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없는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갑자기 오늘부터 경부고속도로라는 우리나라 1호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왔다고 해보시죠. 네. 경부고속도로가 없는 한국과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체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수출 수입이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수도권으로 직송이 가능해지고 중간중간에 물류 허브가 생기는 등
전혀 다른 생태계 지도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요.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1차 수혜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재생에너지, 예. 송전망, 전력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에너지 고속도로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이제 산업 지도가 바뀌어요. 예전엔 경부 라인으로 공장과 산업 지도가 있었다면 이제 그렇죠. 에너지 고속도로 라인으로 산업 지도가 바뀝니다. 근데 에너지 고속도로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고속도로는 알겠어요. 네. 이동하는 그 도로가 네. 있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라면은 에너지 고속도로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움이 방금 되고. AI 같은 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네. AI 그 100조 안에. 예. 그럼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게임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그 AI 관련한 중요한 데이터 센터가 예. 그 에너지 고속도로 망에서 떨어진 데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부산항과 부울경 쪽에 산업이 생길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예. 옥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류센터가 생기면서 그 라인으로 제2차 산업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수도권까지 물류가 쏴지면서 수도권도 걱정 없이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또 전력이 소비되는 곳 사이에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뚫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망을 기준으로 하면 옛날에 그 망이 없으면요. 아유 누가 저 호남 저기 어디 뭐 태양광이든 재생이든 조력이든 하면 뭐해 땡겨오질 못하는데 채산성이 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 고속도로가 있으면 호남의 그 넓은 평야에 태양광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그 바다에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망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 망 쏘는 망이 있죠. 망에 들어가는 전선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하면 1차적으로 현대건설의 수혜를 보잖아요. 네. 고속도로 지어야 되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예. 했어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네. 특히 이제 서남 해안 지역이 맞습니다. 가장 그 유력한 그 재생에너지 그럼요. 그 생산 기지로 입지로 통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 에너지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러면 기업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장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그 에너지의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다시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손실 없이 초고압망으로 수도권이든 공단으로 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망, 음. 그 망에 사실은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전 또 각종 뒤에 이제 전선 이렇게 붙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대한전선 생각납니다. 대한전선, LS전선, 뭐 강원전선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송전망이 완성된 끝단에서 사실은 전력이 없어서 해외로 나갈까 데이터 센터 밖으로 뺄까 하던 그 수많은 전력 활용 업체들이 이제는 충분히 그 에너지 고속도로 끝단에서 위치할 수가 있게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테마를 이재명 정부가 한다고 하니까 네. 이 테마의 수혜주들이 지금 뜨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맥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 테마 오케이. 그다음에 밸류업 테마 오케이. 그다음에 정책 테마 여기에 엄청나게 시장이 좀 환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3,100을 간 건데 무슨 정책 테마가 있어? 이걸 알려드리는 거. 첫째 AI 100조를 쓴대요. 거기 수많은 테마 주식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네이버 같은 것들이 갑자기 뜨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고속도로를 한대요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송전망, 전력 또 전력을 쓰는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업체들이 이제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고 또 다른 테마도 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는 겁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비난하던데. 그러든지 말든지 한다는데 뭐 네. 이겁니다. 할 것 우리는 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뭔데라는 거 제가 또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생태계주 업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 주식들이 지금 또 덩달아 환호하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정책 테마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때 무조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적.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함께. 그러면서 북중러를 적으로 돌리면서 네. 중국과 사실상 모든 경제 정치 협력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네, 네, 네. 근데 이재명 실용 외교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 적어도 중국과의 어떤 적대시 정책이 폐지되면 중국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한한령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요. 중국 시장에 빗장이 풀리면 우리가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K-팝이죠. 중국 관련해서 공연 또 방송, 네. 음반 이런 네. 것들이 시장이 열리면 어마어마한 수혜를 볼 K-팝 주들이 있죠. 이 박근혜 또 윤석열 때 네. 이렇게 혐중 정서 때문에 네. 우리 그 문화예술 산업이 그렇죠. 더 뻗어갈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다 막혔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 길이 열리면 그래서 당연히 수혜받는 주가 뭐가 되겠어요? 수많은 엔터주들이 네. 당연히 미리 오르는 거죠. 또 저기 중국의 관광객이 또 한국에 많이 오면은 그렇죠. 관광 산업 관광, 숙박 뭐 이런 것들 예, 같이 예, 예. 같이 오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게임 같은 것들. 네. 중국 유저들에게 이제 다시 우리 게임이 각광을 그렇지.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테마가 다 정책 테마에 기반해서 네. 예,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다. 예.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금 30조 추경을 지금 정곽석관처럼 빨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요. 지금 꽉 막힌 내수에 그래도 온기가 돌잖아요. 네. 식음료, 네. 외식 뭐 이런 것들도 그동안 꽉 막혔는데 조금은 온기가 돌겠죠. 전국민 지원금도 좀 돌고 하니까요. 네. 이런 것들도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테마를 잡을 게 엄청 많거든요. 확실히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주식을 네. 다뤘던 투자자로서 그렇죠. 그 뜰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테마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식시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활성되라고. 대충 말해도 한 10가지 테마가 나오잖아요. 예, 상법 예, 개정 예. 테마, 지주사 테마, 뭐 밸류업, 배당주, PBR, 응? 또 그다음에 에너지, AI, 한한령, 엔터, 추경을 향한 내수 이 10가지 섹터에 제가 지금 오늘 예를 들어 이 10가지 섹터에 각각의 대장주와 또 차기적으로 돌아갈 주목받을 주식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으니 그냥 정광석화처럼 정말 거침없이 3,100까지 질주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표 시장과 경제 공약에 대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네. 정말 이재명발 그 뭔가 윤석열이 3년간 말아먹은 경제를 3주 만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윤석열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삼천선 아닙니까? 그럼요. 예. 아이씨. 마지막 3,100, 3,000선 뭐 최고치는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때 글쎄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추락한 거를 3년에 걸쳐서 전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 3년에 걸쳐서 전속력으로 뒤로 갔던 걸 3주 만에 네. 다시 원상복귀 시켜놨다. 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좋습니다. 제가 이게 예. 우리만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사실은 외국인이 먼저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를 코스피 관련해서 주요 이 하드 캐리하고 있는 세력은 일단 외국인이에요. 9개월간 연속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순매도를 하면서 한국 시장을 등졌던 외국인들이 현재 5월 달 이후에 이재명 당선이 가시화되자마자 순매수 그래서 이제 5조 정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저기 보시죠. 저렇게 무거운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사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죠. 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무거운 대형주들이에요. 저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힘을 받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먼저 우리 시장과 이재명 표 정책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호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100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문제인데 네. 뭐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없죠. 주식이라는 그렇죠. 게. 계속 조정받죠. 올라가면 이제 차익 오른 만큼 그럼요. 또 내가 지금 80이다 해서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그럼요. 것이고. 그게 이제 당연한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예. 조정이 나오고 이익 실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조정 때 다시 또 지금이 들어갈 때야라고 해서 내려왔으니까. 내려왔으면 네.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매수세도 들어오고 그렇게 조정해 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네. 현재 현재 업계에서의 전망은 3,600까지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요. 3,600이요. 불과 2주 전에 최고 전망은 해봐야 3,300~400이었는데 거기서 또 올라간 3,600선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 평균은 3,400에서 500선까지 상단을 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평균치로 본다면 지금부터 조정을 거치면서 탄탄하게 밑바닥을 다지면서 가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3,500선 정도로 열고 적어도 10에서 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시장을 믿고 계셔도 괜찮다. 저는 충분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뭐 살짝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상승세, 꾸준한 상승세는
불변의 그렇죠. 예, 호재가 앞으로의 너무 전망이다. 많아요. 그리고 예. 지금은 다 사실 기대감이잖아요. 이재명이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는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기간이죠. 상법 다음 주에 통과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예. 이제 이게 증명으로 다 바뀌면 이 확실한 이 실적으로 이제 꽂히는 거니까요. 예.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에 이것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이 자산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위기 때에는 또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부동산을 쟁여두려고 하는 것인데 네. 이젠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남는다. 네. 이런 교훈을 시장에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런저런 테마를 만들어내고 또 투자하기 좋게끔 상법 개정도 하고 네. 그러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부동산 자산밖에는 믿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제 생각을 바꾸셔도 되겠다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자산이 너무나 한 곳으로 편중돼 있는 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세계 1등입니다. 네. 우리는 부동산의 거의 70%가 자산이 몰려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난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예. 부동산의 70%가 몰려 있고 예. 반면에 금융 자산이 30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정확히 반대예요. 금융 자산이 60%가 넘고 예, 부동산 자산이 30% 미만이에요. 옆에 있는 일본 주요 선진국들을 다 예, 우리에 비해서 2배 정도씩 금융 자산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돈만 생기면 부동산을 얻어야 되고 네. 부동산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이자라든지 이런 거 갚느라고 오히려 내 손이 계속 침체되고 그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요.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말로는 100번에도 안 됩니다. 네.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하세요 해도 아니 내가 강남 불패를 봤는데 부동산 불패를 경험했는데 뭘 다른 걸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예, 잘못된 이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이 고정적인 이게 들어 있거든요. 우리 네. 머릿속에. 그래서 이걸 말로 바꿀 게 아니라 실제로 자산 시장에서의 수익이 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네.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주식시장을 살리는 거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중서민들도 경제적으로 좀 혜택을 보시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의 자산 지도를 바꾸고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책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아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는 5년 내내 국가의 어떤 명운을 건 테마로 잡고 네.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정책의 힘을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에 운명 거신 분들 네. 주식으로 돌아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요. 예. 주식으로 알부자 될 수도 있다. 그럼요. 예, 뭐 그래서 높은 처음에 선거 때 5,000피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네. 5,000은 좀 심한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면서 뭐 허도친 분들도 계셨는데 예. 지금은 진짜 저희 같은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5천쯤 되면 아무거나 투자해도 다 수익이 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마 있잖아요. 예. 여기 말씀 안 드린 테마도 있어요. 몇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 남북 경협 테마까지 살아나면 그렇지. 어떡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래서 옛날에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 예. 현대로템을 했었어요. 네네. 현대로템. 그 예. 열차 만드는. 네네. 예. 봤더니 아내가 팔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테마로 하기에는 모멘텀이 너무 없잖아요. 네네. 지금 아직 분위기가 잡힌 것도 아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숨겨져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할 것 같은 테마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3,100시대고 지금부터 넉넉하게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3,500시대까지 간다고 치면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된 실적이 확인이 되고 또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미국과의 이제 관세 협상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경제에 하나의 암초이긴 합니다. 네. 잘못된 협상이 되거나 우리를 누르는 불리한 협상이 되면 좀 힘들겠지만 이것마저 지혜롭게 넘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기 중인 이 정부의 이 중반기 때 나올 만한 테마들과 실적 장세가 겹쳐지면 뭐 4천은 편하게 가지 않겠어? 이런 정도는 지금 능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